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만 1년 가까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곧 다가올 장마철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을 폐점시키고 잠적한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군의 한 염전 컨테이너 건물에 은신해 있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시가 소흐릅 축석고개에 세워진 전두환 공적비를 하반기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포천시에 전두환 공덕비 철거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 기지를 포함해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 10곳으로 시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정밀 조사를 명령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만 1년 가까이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건데요. 곧 다가올 우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에 사용할 골재가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습니다. 인근 계곡으로 금방이라도 흘러내려갈 듯하지만 어디에도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민가 근처에 있는 공사장 외벽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집중호우에 흘러내린 물줄기로 절개지가 움푹 패였습니다. 이곳 절개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살에 휩쓸려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금방이라도 절개지 아래로 내려올 위험한 상황입니다. 깎인 흙은 쌓아놓은 건축 자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아래에는 급류에 휩쓸려온 공사장 구조물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외벽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물은 여기저기 찢겨져 나갔습니다. 수해 피해가 난 또 다른 절개지 역시 방수 덮개가 씌워져 있지만 뜯겨져 흩날리고 덮개를 묶은 끈도 떨어져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토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 큰 돌 굴러간 거 봐, 저 바위 큰 바위들이 굴러가 있잖아 지금 저 밑으로. 이거 무너지면서 저거 바위 그 내려온 거거든. 저 밑에까지 굴러가 있잖아 봐. 그러니 이런 돌이 굴러갈 정도면은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 근데 비 또 작년 매로 비가 또 많이 온다면은 이거 다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다 무너지지?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해 여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수해 복구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 대금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2020년 7월부터 공사 대금 문제 때문에 11월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합의서를 썼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하수구 업체들은 따로 모여서 11월부터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수해 복구 공사가 미뤄져 왔지만 동두천시는 1년 가까이 뒷짐만 지고 있다. 우기철이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두 달 내에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왜냐면 이제 곧 우기철이 오기 때문에. 그럼 만약 안 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뭐 보증보험 인허 가진 건 끊어놓은 거로 복구공사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동두천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발한 박찬호 야구공원. 하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 로컬푸드 매장을 폐점시키고 잠적한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군의 한 염전 컨테이너 건물에 은신해 있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정부 지방법원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양주 로컬푸드 매장 1, 2호점을 운영하면서 납품 대금을 떼어먹고 경기도와 양주시의 혈세 1억 7천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20일부터 이틀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시내 10곳에서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4곳과 공장지역 2곳, 교통 관련 시설 2곳 등이고 지난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캠프 카일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항목은 중금속과 불소 시안 등 22개입니다. 시는 검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면 정밀 조사를 명령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이번 주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적용될 새로운 조정안이 오는 21일 발표됩니다. 다만 지역 내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하는 만큼 현행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기준이 적용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자가 급격히 불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포천시 소을읍 축석곡의 전두환 공덕비가 빠르면 올 하반기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인데요. 포천 진보시민 네트워크 이명원 공동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두환 씨의 친필이 새겨진 포천 국도 43호선 호국로 기념비는 포천 출신 국회의원이 건립에 관여를 했고 또 전두환 씨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세워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의 기념비 철거를 꾸준히 요구해 오셨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친일잔재가 청산되는 이유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시피 군사독재 잔재도 마찬가지로 청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당시 범죄를 저질렀었던 범죄자들은 많은 재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과거 청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과거에 어쨌든 독재자들과 범죄자들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비가 포천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포천 시민으로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땅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어쨌든 당위성을 갖고 철거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공덕비 철거를 포천 시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철거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천시와 국토부가 이제 서로 결정권이 없다면서 책임을 좀 미루는 것 같았었습니다. 포천시가 이번에 철거를 결정한 이후 좀 달라진 입장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상반되는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중립을 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이 말로 중립이지 과거 독재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어떤 그 잘못된 처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소한 공직사회라고 한다라면은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라면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마당에 그런 입장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역사적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동안에 이제 그 관내에 있는 뭐 진보당을 포함한 민주노총, 포천 지역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자칫 갈등이 재현되는 것을 미연에 좀 막기 위한 고려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게 아마 주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윤국 시장이요. 이 철거 논의 과정에서 공적비에 새겨진 그 글귀를 지우고 경흥대로라는 글귀를 새겨 넣자는 그 재활용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명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에는 많은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좀 수반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쨌든 이 역사적 그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전당 공덕비를 철거하는 문제와 경흥대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로명을 다시 제정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포천시에서 그렇게 경흥대로로 할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합의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이제 철거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자리 빌려서 포천시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바르기 세우기를 위해서 이 문제를 철거를 단행한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관내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마 포천시도 그러한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 진보시민네트워크 이명원 공동대표였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2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충전기 설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전기차 사용자 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 전기차 운전자의 주된 충전 장소는 거주지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거주지에서의 충전 불편을 호소했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의무 설치 건물 전체의 724만 동 가운데 3.5%인 26만 동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걸 설치를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일단 주민이 수요가 없고 민원 제기가 없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민간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더욱 부족합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만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전기 충전기 설치 우리 아파트에 한 서너 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래 좀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은 또 무상으로 설치해주면 또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집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추세에 맞춰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공단 EV.5할.KR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행 기관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업체들마다 각각 검색해서 이 제품이 좋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설치하고 싶은데 하면은 그쪽에서 신청이란 걸 대행을 다 해줍니다. 서류 같은 걸 받아가지고 대행을 다 해줍니다. 저희 공단에. 정부는 신축 건물의 경우 총 주차 면수의 5%까지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건물은 2%로 확대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45만 기를 추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아파트 매매 동향을 보면 경기도 내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하남시가 4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광명시와 구리시, 김포시가 45%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의정부시는 43.4%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서울에서 새 아파트 매입이 힘든 20, 30대 매수인들이 경기 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 복마감 4기 투병 중인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입니다. 가수 보아의 친오빠인 권 감독은 몇 년 전 1년에 뮤직비디오 70편을 만들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 스스로를 괴롭혀 암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살 젊은 나이에 생애 마감을 경고받은 그는 아직 기적의 모든 걸 걸어보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 건데요. 많은 이들이 쾌유를 빌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주지도 또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감독의 쾌유를 빌며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